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스키너의 언어행동주의, 촘스키의 내재주의, 그리고 피아제의 상호작용 이론인데요. 오늘은 이 세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칸트의 관점에서 촘스키의 내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가 만든 유명한 스키너 박스라는 것이 있죠. 스키너 박스 안에는 레버가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먹이가 나와요. 쥐를 스키너 박스 안에 넣어두면 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먹이가 나오는 겁니다. 쥐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레버를 누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점을 쪼으면 먹이가 나오는 스키너 박스에 비둘기를 넣어두면 비둘기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 빨간 점을 계속해서 쪼읍니다. 즉 쥐와 비둘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쥐와 비둘기는 먹이를 먹는 방법을 어떻게 배운 걸까요? 그것은 쥐와 비둘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고 그러한 보상이 다시 행위를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 보상, 강화의 메커니즘이 동작을 했다는 말인데요. 스키너는 심리학의 대상을 마음이 아니라 이처럼 관찰 가능한 행위와 보상에 한정 지었어요. 이러한 심리학을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키너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기한테 아빠 해봐 라고 말하면 아기는 그 말을 모방하여 아빠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아빠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기한테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이 아기가 아빠라는 말을 하도록 강화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기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키너의 언어 행동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사라는 단어가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라고 알고 있는 아이도 청소박사라는 말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했어 라는 문장과 나는 당신을 바보로 생각했어 라는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압니다. 두 문장의 구조는 다르지만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촘스키는 이런 것들의 의미는 행동, 보상, 강화의 메커니즘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촘스키는 그 이유를 인간이 태어날 때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습득 장치에는 보편 문법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편 문법이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문법을 말하는데요. 물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군유를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보편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을 배우고 영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보편 문법을 통해서 영어 문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스마트폰에 통역 앱이 깔려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통역 앱에 한국어를 배치하면 한국어로 통역할 수 있고 영어로 배치하면 영어를 통역할 수 있죠. 여기에서 스마트폰이 바로 언어 습득 장치이고 통역 앱이 바로 보편 문법입니다. 한국어나 영어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나 영어를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통역 앱이 깔려있는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촘스키의 내재주의를 보니까 이게 칸트의 인식이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촘스키의 내재주의와 칸트의 인식론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칸트는 우리의 인식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내 앞에 무언가가 있죠. 그로부터 감각자료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뇌는 먼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걸러요. 그리고 그것을 12범주의 틀에 정리를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칸트의 인식 과정을 붕어빵에 비유를 하는데요. 붕어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 속에 넣고 구워야죠. 이때 밀가루 반죽은 감각자료이고요. 붕어빵 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과 12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 속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자료가 시간과 공간의 형식 12범주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빵은 다 똑같이 생겼죠. 당연하죠. 같은 틀 속에서 구우니까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도 같은 형식과 같은 범주 속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의 시간, 공간, 형식과 12범주는 촘스키의 보편 문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형식과 범주가 있기 때문에 파편적인 감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보편 문법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형식과 범주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언어를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보편 문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다 똑같은 형식인 것처럼 물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인간의 언어도 다 똑같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간의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언어는 보편 문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컨택트에서 보면 사람들은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외계인의 문법과 인간의 보편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 한 언어학자가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러자 그들처럼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놓고 보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언어 결정론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식과 범주는 촘스키가 말하는 보편 문법과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기는 성장을 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0세부터 2세의 아기는 시각과 청각과 같은 감각을 인식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고요. 2세에서 7세의 아동은 자기중심적, 상징적, 직관적, 물알론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7세에서 11세 아이는 관계적 사고와 보전 개념을 배우고 11세 이후로는 추상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인지 능력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이러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인지 능력은 발달하지 않아요. 피아제는 아이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언어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란 단지 인지 능력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0세에서 2세의 아기는 두세 단어를 조합하는 말을 배우게 되고 2세에서 7세의 아이는 자기 중심적 말을 배우게 되며 7세에서 11세의 아이는 사회화된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피아제는 아이의 언어 능력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한다고 해서 이것을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세 이론을 한꺼번에 놓고 봅시다. 스키너의 언어 행동주의는 언어란 행동, 보상, 강화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촘스키의 내재주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그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피아제의 상호작용 이론은 아이는 인지 능력과 함께 언어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 그러한 발달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행동주의는 환경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아이가 언어를 배운다는 입장이고 내재주의와 상호작용 이론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고 후천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언어를 배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재주의와 상호작용 이론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환경의 영향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데요. 내재주의에서 환경은 격발의 요인이지만 상호작용 이론에서 환경은 형성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내재주의에 따르면 아이가 일단 한국어 환경에 놓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는 입장이고,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한국어 환경에 놓이면 아이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점점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언어 습득에 대한 3가지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닥쳐! 너 나 지금 동정해?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얘기하지 마, 임마! 이 좀 다물어! 뭐 때문에 이러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꼴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